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3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서울대에서 항상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어떤 뭐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들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흐름을 일정하게 연구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흐름이 있을 거다라는 걸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항상 연말이 되면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미래에 맞는지, 트렌드에 맞는지 이걸 한번 점검하니라고 꼭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 내년은 이제 개미눈이라고 해갖고 검은 토끼의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빗 점프라는 그 앞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뽑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균 실종 이러면 이걸 자본주의의 숙명이라고 하죠. 양극화. 그래서 청년이든 뭐든 모두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서울인데 강남과 강북이 세금 내는 그 차가 17.5배 정도 된대요. 17%가 아니고. 이 정도로 같은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 사이에서도 양극화되어 있고. 막 지식이라든지 정보 이런 게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으로 몰려가지고 투자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바벨 전략이라고 해갖고 양쪽에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이 극단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위험, 최고의 안전, 이런 쪽으로 몰리고, 그 다음에 부도 막 양쪽으로 몰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가격도, 그거 아시죠? 코로나 때 백화점 매출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엄청 싼 것도 엄청 많이 했는데 중간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양극단. 백화점 그거 몇 억 못 써?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비도 양극단으로 가고 투자도 양극단으로 간다. 그래서 그 위험 자산인, 예를 들면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투자했다가 지금 박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어질 거다.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거다. 그 다음에 오피스 빅뱅. 자,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라는 게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발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투자하고 발전하고 내가 뛰어나면 나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더라도. 얘는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정년퇴직까지 있으면서 이건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 있죠.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고 이런 노동자들.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월급쟁이들에 비해서 막 수십 배를 더 받는 프리랜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값이 엄청 높은 사람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아나운서들 있죠. 아나운서들이 거기서 월급 받으면 연봉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받는데 프리랜서 딱 받잖아요. 수십 배 뜁니다. 몸값이. 예를 들면 월급으로 내가 만약에 300만 원 받았어. 근데 프리랜서들은요, 회당 300만 원 받고 일해요. 한 번당. 어디 가서 1000만 원 받고 또 하고. 이러니까 수십 배 뛰는데, 그걸 왜 못 나오겠어요? 아니, 안 불러준다니까요? 경쟁력이 있어야 나오죠. 이 사람은 이렇게 월급 500만 원 받고 할 사람이 아니라, 나와서 그냥 한 번에 1000만 원 정도, 사회 한 번 보고 1000만 원 받을 사람이야. 이러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월급 500만 원 받는데 나오면 아무 할 일도 없어하고 실직자 돼. 그럼 나오겠습니까? 개인의 경쟁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피스 빅뱅. 그래서 이제 나 사무실 있어 소용없다고요. 저 사무실 하나 없어도 멀쩡히 이게 사업하고 엄청난 이게 사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피스 빅뱅. 그 다음에 체리 슈머. 아이스크림 있으면 체리가 있는데 이 체리만 쏙 빼먹더라. 빼먹는 소비자. 그래서 남체족.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경기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알뜰 소비를 하려고 하고 타겟 소비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가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타겟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얄미운 놈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체리를 여러 개 다뤄주면 여러 개.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타겟 소비를 하는데 나는 다양성으로 그걸 만족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덱스 관계. 옛날에는 찐우정. 근데 지금은 목적 지향적. 지향한다.
예를 들면, 야, 나 쟤하고 초등학교 때 불알 친구야. 지금 막 50년 친구야. 이런 친구는 이제 거의 존재를 안 해요. 지금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목적에 서로 이익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회식도 하면서 친구가 되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확장되는 이런 형태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야, 저런 관계는 이해타산적인 관계고 역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최고야.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시대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하고 이 일을 같이 하고 같이 같은 일에 도움이 됐는데 그게 벌써 15년 되다 보니까 이제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 그래서 속에 있는 것도 털어놓고 또 그 일과 상관없는 것들도 나누고 가족 모임도 같이 갖고 이러면서 이렇게 거기서 행복을 찾아가고 관계를 새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디맨드 전략. 자, 새로운 걸 경험하게 해서 신선함으로 해서 자, 아까 이런 체리스 슈머 소비자들이 딱 자기 것만 갖고 이기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야, 나 저 유혹은 못 벗어나. 와, 저건 무슨 얘기예요? 아이폰 같은 거 나올 때 줄 서서 사잖아요. 아니, 제품이 나오는데 막 텐트 치고 줄 서 있잖아요. 명품들 한번 가보세요. 그거 출시되거나 나올 때 없어서 못 사요. 텐트 치고 기다리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참신함, 불가항력적인 관계, 예를 들면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 남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참신함이 경쟁력이다. 새로운데? 저건 돈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저항할 수 없어. 그 돈 쓰는 거에. 그 다음에 디깅 모먼트. 자, 좀 취미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서 나는 거기에는 진심이야. 나 거기에는 진심이야. 그게 나 고기 좋아해 보다는 고기를 연구해요. 그 모임이 있어. 그걸 막 같이 먹으러 돌아다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방송도 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고 나중에는 고깃집을 열어. 진짜로. 취미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취미가 아닌 더 깊은. 그래서 자기 성장과 연관되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마추어는 돈만 쓰고 헷갈리기만 해. 프로가 돼야 돼요. 카운셀러가 돼야 돼. 그러니까 건강 쪽도 내가 조금 아는, 뭐 책 좀 읽고 어디서 주워 들은 이런 건강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아니라 카운셀링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잖아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건강 쪽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더 깊이 한번 공부해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자, 알파 세대. 2006년 이후에 태어난. 예를 들면 진짜로 얘네들은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신문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다 보죠. 인터넷 찾고 인터넷 검색하죠. 다 인터넷에 디지털로 다 해결해버려요. 이걸로 예매하고 이걸로 다. 이게 심화되는 사람들. 그게 훨씬 더, 예를 들면 그것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베이스인 거예요. 그거부터 찾아보는 거야. 거기서 쇼핑하는 거야. 그게 베이스야. 가는 건 다음이야. 거꾸로인 거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이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뭐예요? 얘네들이 온라인에서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그냥 인터넷 뒤져가고 이게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모여서 사람들 하는 갈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얘네들 속에.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제적 대응 기술. 자, 소비자가 모르는 것까지도 만족시켜야 된다. 희한한 거죠. 자, 요즘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뭘 찾아. 아니면 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그게 인터넷 떠요.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든 어디든 거기서 그게 떠요. 너무 재밌잖아요. 저도 청바지 하나 샀더니 뭐 스니커즈가 떠요. 청바지를 샀는데 청바지가 뜨는 게 아니라 스니커즈가 떠. 선제적 대응 기술이죠.
저기서 아마존에서 재밌는 일화가 있었죠. 미혼 딸이 있는데 그 딸한테, 아버지한테, 그 가족한테 계속 아마존에서 애기들 용품이 뜨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이 딸이 임신했다는 걸 아빠도 몰랐는데 아마존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이 딸이 생리대를 계속 주문했었는데 딴 건 주문하는데 생리대 주문이 끊어졌어. 얘 임신한 거 아니야? 철분제 떠. 엽산 뜨고. 막 뜨더니 애기용품 뜨는 거야. 그때 아버지 모르는 거야. 얘가 미혼 딸이니까. 이게 선제적 대응 기술. 먼저 알아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얘가 어떤 니즈가 있고 앞으로 무슨 어떤 니즈가 생길 건지를 먼저 해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정보를. 근데 저는 이 말씀부터 건강도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도. 질병이 걸리기 전에 건강한 상태에서 어떤 질병이 올 수 있으니까, 떨려. 그럼, 이게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떨리는데, 그럼 골다공증이 수반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알아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계속 일 터진 다음에 질병 걸린 다음에 고치고 질병 걸린 다음에 고치고 이래갖고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제적 대응 기술이죠. 그 다음에 공감력.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발전했죠. 못 나가니까 집에서 인테리어 바꾸고 꾸미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 경험을 하고 사람과 공간을 같이 하면서 예를 들면 요즘 호텔 가고 파자마 파티 알아요? 아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파자마 파티 하죠. 와인 파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텔 가면, 저 불륜이요? 저 이상,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가서 막 와인 파티 하고, 막 파자마 파티 하고, 같이 지들이 좋아하는 거 이래요. 지금. 그게 공감력이에요. 공간력. 그 공간이 주는 힘. 그 공간이 주는 경험. 그래서 요즘 핸드폰 같은 것도요. 그냥 다 온라인 이런 걸로만 할 것 같죠.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공감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 가서 막 써보고 경험하고 하게 해 놓잖아요. 지금. 그쵸? 그게 공간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버랜드 신드롬. 어떤 거? 피터팬 신드롬. 안 커요. 근데 왜 안 커? 자,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오래 살아요, 사람들이. 오래 살아. 그러니까 옛날에 40은 장정이고 가정에 주춧돌이고 이제 막 이게 한데 지금 40은요, 철없는 40이에요, 철없는 40. 방송에서 40대 나온 애들 봐봐요. 막 미혼에 막 철없어, 애들이. 저거 한 10대나 20대나 하고 돌아다니는 행동을 얘네들 하고 다니는 거야. 왜 그래? 수명이 늘어갖고. 막 50대가 한참 때야. 그래서 이번에도 나오대요. 52세인가 53세인가 하더니 20몇 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막.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 다. 네버 엔드 신드롬이라고 해. 그럼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 자, 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책임을 자꾸 전가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안 하고 난 책임 없어. 지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세대. 사회도 지금 예를 들면 내 권리만 막 주장하고 책임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어린이와 같은 삶의 경의를 갖고 경험의 지혜를 쌓아갈 수 있는가? 삶의 경이로움을 막 가지면서도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느냐? 이게 숙제라는 거죠. 그 방법은 뭐겠어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운다면 그 사람은 성장해 나가고 경이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노하우를 쌓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 나이가 80이니까? 왜요? 그게 뭔 문제입니까? 배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는 앞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고 아무 말을 못했는데 하버드 대학교 문학 박사를 땄어요. 나이 80인분이 헬렌 켈러보다 못합니까?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